세상은 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은 모래로 가득 차 있고 바다는 바닷물로 가득 차 있으며 건물은 철근과 시멘트로 가득 차 있고 나무는 섬유질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몸도 온갖 세포와 유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사실은 텅텅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네? 아니, 텅텅 비어 있다면 저 벽은 무엇이고 저 바위는 무엇이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핸드폰이나 모니터만 보더라도 액정에 플라스틱에 빽빽하게 들어있는 온갖 기계 부품으로 꽉 차 있는 데다 만져보면 이렇게나 딱딱하고 틈새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사실 텅텅 비어 있는 거라니 이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모든 물질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면 먼저 엄청나게 작은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물질들, 고체건 액체건 기체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런 작은 원자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의 어원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 아토모스에서 온 것으로, 기원전 5세기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가 최초로 그 개념을 창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추측이나 허구적인 부분이 많이 섞여 있었고 당대에는 허무맹랑한 것이었기에 곧바로 묻혀버리고 말죠. 2000년간 묻혀있던 원자를 다시 꺼내든 것은 바로 존 돌턴이었습니다. 그는 원자론을 과학적으로 정립했고 이는 단숨에 주류 학설로 자리 잡게 됐죠. 비록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이라는 어원적 의미와는 달리 원자도 중입자나 경입자로 더 쪼개질 수 있음이 밝혀져 그 뜻이 어원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지긴 했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도 화학적 원소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입자라는 정의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자의 구조는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로 구성된 원자핵과 원자핵 주변에 구름처럼 확률로 존재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2014년 유럽과 미국의 연구진들은 새롭게 개발한 양자 현미경을 이용해 역사상 최초로 수소 원자의 내부를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실제로 관찰된 수소 원자입니다. 원자의 가운데 있는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전자 구름이 고스란히 이미지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죠. IBM에서는 단일 원자들을 다양하게 배치하여 스톱모션 기반의 단편 영화를 제작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기술인 원자 반도체의 구현에 있어 단일 원자의 배치는 필수적인 기술이며 개발자들이 이를 이용해 재치를 부려본 것인데, 이 애니메이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스톱모션 영화로 기록되며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죠. 아마도 이 기록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체 이거보다 더 작게 영화를 만드는 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다들 원자가 작다 하는데 원자는 대체 얼마나 작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원자는 믿기 어려울 만큼 무지하게 작습니다. 작다는 표현조차 민망할 정도로 너무너무 작죠. 그런데 원자는 그 크기를 정확한 수치로서 정의하기란 사실 불가능할 뿐더러 알고 나면 작다고 말하기도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원자의 일부분인 전자가 정해진 궤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원자핵 주변에 무작위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상한 전자는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어디에서 발견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확률로서 예측이 가능할 뿐이죠. 전자는 원자핵 주변과 가까울수록 자주 발견되고 멀수록 덜 발견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원자핵으로부터 아무리 멀어도 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확률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극미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전자가 갑자기 목성에 가서 나타날 수도, 심지어 저 멀리 우주의 반대편에서 뿅 하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만약 전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확률적 범위를 원자의 크기로 정의한다면 원자의 크기는 우주만하다고 해야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의 발견 확률을 90% 이상 범위의 오비탈, 즉 전자구름이라는 궤도 함수를 사용해 원자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자는 화학적인 형질, 즉 원소의 형태마다 크기가 각양각색인데 그중 원자핵 주위로 전자 하나가 존재하는 가장 작고 단순한 원자인 수소 원자의 지름은 25피코미터입니다. 피코미터가 1조 분의 1미터이므로 400억 분의 1미터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작은 크기냐 하면 머리카락 한 올의 너비 방향으로 수소 원자 100만 개를 나란히 늘어놓을 수 있을 정도며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길게 늘어놓아야
고작 1cm가 될까 말까한 크기입니다. 물 한 방울에는 원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물방울에는 대략적으로 10의 22제곱개의 원자가 들어있는데 엄청나게 큰 수라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원자가 있는 건지 감도 잘 오지 않습니다. 해수욕장의 모래알로 비교해보죠. 길이 1km, 폭 100m, 모래 깊이 10m인 해수욕장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개수는 약 1경개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런 해수욕장이 무려 100만 개가 있어야 그 모래알 수가 물방울 단 한 방울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의 수와 비슷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원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작죠. 그런데 원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 핵은 지름이 약 10펨토미터입니다. 펨토미터란 1000조분의 1m로 10펨토미터인 원자핵의 크기는 100조분의 1m죠. 원자핵보다 훨씬 작은 전자의 지름은 대략 1아토미터, 즉 100경분의 1m 정도로 추정됩니다. 원자만 해도 그리 작은데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는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만약 원자를 축구 경기장만하게 키워놓는다면 어떨까요? 원자핵은 경기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구슬만 할 것이고, 경기장 주변을 돌아다니는 전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먼지 한 톨 정도의 크기에 불과할 겁니다.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 원자를 지구 크기라고 본다면 원자핵은 축구 경기장만 하고 전자는 야구공만 하다고 볼 수 있죠. 잠깐만, 원자가 지구라고 쳐도 축구 경기장과 야구공을 뺀 나머지는 그냥 빈 공간인데? 맞습니다. 원자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핵과 전자를 빼면 그냥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의 99.999999%가 텅 빈 공간일 뿐이니 원자는 사실 통째로 비어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의 몸도 수많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 그 원자들의 비어있는 공간들을 전부 뺀다면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정말로 먼지만해집니다. 지구에서는 60억 인간의 몸에서 원자의 빈 공간을 모두 빼서 모은다면 고작 사과 한 알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흔히 자주 쓰는 은유적 표현으로 거대한 우주에 비교하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은유적일 필요 없이 우리의 몸에서 빈 공간을 빼면 정말로 먼지가 맞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실질적인 물질로서의 크기는 딱 먼지 정도인 겁니다. 우주의 천체들을 보면 별과 별 사이, 은하와 은하 사이, 그리고 은하단과 은하단 사이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한 빈 공간이 있죠. 태양만 해도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약 4.2광년 떨어져 있으니 지름 약 139만 킬로미터의 태양과 프록시마 센타우리 사이의 빈 공간에는 태양이 일렬로 3천만 개나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거대한 천체들 사이의 빈 공간보다 원자 단위의 작디 작은 미시세계에서의 빈 공간들이 비율로 따져서 본다면 훨씬 거대합니다. 만약 수소 원자핵을 태양 정도의 크기로 키운다고 가정해본다면 전자는 태양으로부터 약 60억 킬로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태양계 끄트머리의 명왕성보다 대략 10배 정도는 더 먼 거리에 있을 겁니다. 이는 44년 동안 나라가 태양권 계면을 넘어 심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보이저 1호가 항해한 거리보다 약 3배는 더 먼 거리입니다. 원자핵과 전자의 거리는 그 정도나 멀리 떨어져 있죠. 그나마 태양계 내에는 지구나 목성 같은 행성들이라도 있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그야말로 무일 뿐입니다. 정말 아무런 물질도 없습니다. 원자핵의 부피는 원자 전체 부피의 약 1000조분의 1에 불과하며 1000조 중 1을 뺀 나머지인 999조 9999억 9999만 9999가 모두 빈 공간입니다. 원자 내부가 어느 정도로 텅텅 비어 있는지 실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꽉 차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황당무계할 정도로 텅 비어 있으며, 우주의 만물을 구성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 사이에 있는 허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즉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발을 내딛는 곳,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와 너,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모두 허공의 존재인 겁니다. 불교 경전인 반야심경에 색불이공 공즉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물질이 빈 것과 다르지 않고 빈 것이 물질과 다르지 아니하며 물질이 곧 비었고 빈 것이 곧 물질이라는 뜻으로, 집착과 번뇌의 대상은 원래 없으니 닫힌 관념으로부터 스스로 깨어나고 벗어나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질과 공간에 관한 양자역학적 해석과도 통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물질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모든 것들은 사실 대부분 공간이고, 공간 또한 물질이 없다면 존재한다 할 수 없으니 물질과 공간은 같지는 않아도 달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있지만 사실은 없고, 없지만 또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빈 공간에도 진공 에너지로 가득 차 있기도 하니까요. 이런 오묘한 세상의 실체를 바라보고 있자니 인생 무상의 허무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은 지구를 넘어 우주라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을 바라보며 거대한 꿈을 꾸고 이제는 너무 작아 닿을 수 없던 미지세계 영역까지 들여다보며 세상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몸속의 공간을 전부 빼면 고작 먼지만 할 뿐인 미약하디 미약한 존재인 인간이 이 거대한 세상을 인간만의 의미로 가득 채우고 있으니 말이죠. 이토록 깊은 세상의 공허함 속에서 공허한 몸을 가지고도 저 우주처럼 크건 이 원자처럼 작건 간에 무언가의 의미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은 텅 빈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의미로 채우고 있으신가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